오늘은 연말 한국 영화 기대작, 연말 한국 OTT 기대작들을 전부 모아 전해드립니다. 俺はただのビジネスマンだ. 첫 번째 작품은 오컬트 팬이라면 눈이 갈 작품 신사 악귀의 속삭임입니다. 해당 작품은 한일 합작 영화로 감독은 구마키리 가지요시, 주연은 김재종인데요. 독특한 영상미로 유명한 구마키리 감독이기에 벌써부터 어떤 음산한 분위기를 선사할까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일본 고베의 벌어진 마을에서 시작되는데 그곳엔 폐허가 된 신사 하나가 있었고 이곳에서 미대생 3명이 실종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日本では理由もわからず突然いなくなることを神や天狗の仕業や神隠し. 이에 학생들의 매니저였던 유미가 한국의 무당 명진에게 연락하고 그는 곧장 일본으로 향하는데요. 그런데 이곳에서 무언가 다른 존재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문제는 이 목소리가 신사에서 나는 건지 아니면 인간에게서 나는 건지 혼돈을 겪게 된다고 하는데, 즉 이번 영화의 핵심은 악귀는 신사에 있는가 아니면 인간 안에 있는가 이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밌는 점은 이번 작품을 실제 고베 폐신사에서 촬영했다는 건데요. 해당 장소는 실제로 현지인들이 기피하던 곳이라 하며 배우들에 따르면 촬영 도중 실제로 이상한 일이 많이 발생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진짜 겁에 질려 자연스레 촬영에 몰입했다고 하니 이런 모습이 어떻게 카메라에 담겼을지 기대해봐도 좋을 듯 합니다. 신사 악귀의 속삭임은 올 12월 개봉 예정입니다. 이번엔 조금 가벼운 작품으로 넘어가보죠. 윗집 사람들입니다. 또다시 감독으로 돌아온 하정우의 첫 청불 영화인데요. 하정우 외에도 이한희, 김동우, 공효진이 출연하며 그냥 하정우가 하고픈 거 다 한 일명 하정우 월드 작품이라 합니다. 따라서 특유의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개그가 난무하는데 우선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매일 밤 윗집에서 들리는 요상한 소리에 한 부부가 고통받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윗집에서 이들을 방문하게 됩니다. 윗집 온다고. 윗집? 그 많은 이웃들 중에 왜 하필 윗집이야?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어딘가 이상한 저녁 식사가 시작되는데 마음에 드세요? 네. 너무 무던하면서도 홍수적으로 질이네요. 그게 홍수질입니다. 이어지는 제안은 더욱 어이없었습니다. 짧은 판단일 수도 있겠지만 정화 씨네 굉장히 프리하신 분들인 것 같아서 제가 이거 제안 드리고 싶은 건데. 다 같이 함께 하시죠. 이렇게 윗집 사람들은 시작은 층간소음에 대한 대화로 시작했다. 이후엔 대체 어디로 향하는 건지 모를 대화로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서로의 비밀과 감정, 그리고 숨겨온 욕망까지 모든 게 터져 나온다고 합니다. 나 좀 자연스럽게 스킨십 좀 해줘. 사랑하는 느낌으로 그런 거 알지? 아이씨. 또한 성인들의 솔직한 대화가 메인 테마인 만큼 수위에 브레이크를 걸기 싫어 청불 등급을 선택했다고 하는데, 따라서 수많은 식구군 드립이 난무한다고 하며 이를 통해 빵 터지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묘하게 불편해지는 점이 작품의 묘미라고 합니다. 윗집 사람들은 12월 3일 개봉 예정이며 불편한 웃음을 즐기는 이들에게 딱 맞는 작품이 될 듯 싶습니다. 인생은 짧아서 우린 재밌게 살아야 돼요. 아니 각자 원하는 대로 살아봐야죠. 다음은 마찬가지로 12월 3일 개봉하는 영화 콘크리트 마켓입니다. 거래는 신뢰가 생명이야. 관계가 생긴다는 거야. 거래로. 가족도 뭐 뭣도 없는 세상에서. 콘크리트 유토피아, 황야를 잇는 콘크리트 유니버스의 세 번째 작품으로 재난 이후의 세상을 담은 디스토피아 영화인데요. 정확히는 대지진 이후 유일하게 남은 아파트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아파트를 중심으로 일종의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고 사람들은 통조림을 화폐처럼 쓰며 살아가고 있었죠. 오늘도 어김없이 한 걸음에 저희 마켓까지 오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쓸데없는 거 말고 통조림을 가져오라고. 통조림. 그리고 이 중심에 히로와 태진이라는 두 인물이 있는데 둘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생존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상용이라는 일을 밀어내려는 공통된 목적이 있었습니다. 걔네는 뭐예요? 박상용의 전 수금주요. 너는 수금 안 했냐? 네가 900 이후에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 해본 적 없어? 네가 이 시장의 주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냐? 아무래도 902호가 상용이 거주하는 호인 듯한데 이곳을 차지하기 위해 미친 사투를 펼칠 듯 보이죠. 내가 이 통조림 2달 안으로 10배 빌려줄게. 내가 널 어떻게 믿냐? 쫄려? 쫄리기 씨.
설레서 그런다. 주목할 점이라면 이번 작품은 콘크리트 유토피아와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는 영화일 수도 있다는 점인데요. 902호가 바로 영탁이 거주하던 호였기 때문입니다. 몇 호시더라? 9층 살지 않아요? 902호. 아, 거기 할머니 한 분 계시고 거기 아드님이시구나. 황야의 경우 같은 설정이긴 하나 그저 평행세계의 이야기였다고 밝힌 적이 있기에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공식 후속작은 아니었는데, 따라서 콘크리트 마켓이 공식 후속작이냐 아니냐에 따라 콘크리트 유니버스의 존속 여부를 알 수 있을 듯합니다. 콘크리트 마켓은 감정 대신 생존, 윤리 대신 거래, 이러한 냉정한 질서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표현하는 데 집중했다고 하는데요. 왠지 불쾌하게 현실적인 영화가 탄생할 듯 싶으며 그 내막은 12월에 확인 가능합니다. 여기 그냥 살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이까짓게 나를 제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이번엔 한국 SF판을 뒤흔들 신작 왕을 찾아서입니다. 로버트가 나타났습니다. 아파트만한 로버트가 나타났어요. 아, 진짜요. 한 번만 이따 우리 장난 전화 걸면은. 무려 한국 실사 영화 최초의 거대 로봇물이며 이야기의 배경은 1980년 여름 비무장지대 인근의 한 마을인데요. 이곳에 어느 날 설명할 수 없는 존재가 나타나면서 모든 일이 시작됩니다. 주인공은 군의관 도진, 이 존재를 목격해 세상에 알리려 했으나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고 이로 인해 홀로 탐사에 나서는데, 그러다 로봇과 일종의 교감을 하게 됩니다. 넌 어쩌다 여기까지 왔니? 이제부터 네 이름은 철이야. 허나 이후 정부에서도 로봇의 존재를 알아채 도진과 큰 마찰을 겪기 시작하죠. Amazing. This is not something from Earth. 이때 자세히 보시면 펜타곤 로고 역시 찾아볼 수 있기에 미 정부까지 개입했음을 알 수 있고, 아마 도진의 목표는 로봇과 인간의 공존이 아닐까 싶습니다. There's a place called Punchbowl in South Korea. 무려 300억이 넘는 제작비, 한국 최초 거대 로봇 실사물이란 점에서 꼭 성공해줬으면 하는 작품인데요. 이번 영화의 흥행 여부에 따라 한국 SF 장르의 부활 여부가 달려있을 듯하며 올 12월 그 결과물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믿고 보는 배우의 컴백작 행복의 나라로입니다. 면실상부 최고의 배우 최민식의 차기작인데요. 또 다른 명배우 박해일과의 투탑 주연 영화이며 시한부인과 동시에 탈옥소인 203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203 약 잘 먹고 잘 견디고 있지? 길어야지 한 2주 보고 있습니다. 살고 싶었다. 장기수 감자 203은 시한부 선고를 받자 탈옥을 감행하고 이후 밖에서 남식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거 한 발밖에 못 쏘는 거야. 야, 203! 하지마! 일면식 없던 둘이었지만 우연히 큰돈을 함께 얻게 되며 예상치 못한 동행을 시작합니다. 이게 진짜야? 진짜인 것 같아. 물론 여기서 동행이란 이 돈을 들고 튀는 도주극을 의미하죠. 허나 이 여행은 이내 도망이 아니라 진짜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너는 네가 할 길 가. 탈옥은 내가 했지 네가 했냐? 아, 나 이런 느낌 처음이거든요. 참고로 최민식, 박해일 외에도 윤여정, 이엘, 임성재 등 화려한 출연진을 자랑하는 영화인데요. 한 명 한 명 개성 강한 배우들이기에 이들을 어떻게 활용했을지가 궁금해집니다. 웃긴데 동시에 서글프고 명쾌한데 동시에 스릴 넘친다는 해당 작품 역시 12월 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누아르다. 나는 매 순간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딸이든 바다든 내가 같이 가드릴게. 끝까지 같이 가요. 다음은 가족 느와르라는 장르에 과감히 도전한 영화 유광입니다. 해당 작품은 2021년에 이미 촬영을 마쳤지만 여러 이유로 개봉이 미뤄지다 드디어 올 연말 관객들과 만나게 되는데요. 류승룡, 하지원, 김시아가 주연을 맡았으며 완전히 새로운 느와르를 선보일 거라 합니다. 류승룡과 하지원은 부부로 등장하며 류승룡은 전 야구선수 중구, 하지원은 전 톱스타 출신 남미를 연기한다 하는데요. 둘은 전성기는 지났지만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었으나 어느 날 중구의 딸 동주가 가톡 튀하며 나락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후 동주는 충격적인 일에 휘말리게 된다고 하는데, 이에 중구와 난미는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딸을 위해 벼랑 끝으로 달려든다고 하죠. 아직 정확한 플롯은 나오지 않았으나 아마 현실과 가족 사이에서 갈등하는 중구의 모습이 이번 작품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연 가족 느와르라는 신박한 설정을 어떻게 풀어냈을지가 궁금해지며 조만간 예고편이 뜨지 않을까 예상되기에 그때 다시 한번 정보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넷플릭스 작품들을 먼저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자백의 대가입니다. 해당 작품은 전도연, 김고은 투톱 주연 드라마로 총 12부작으로 구성됐으며 12월 5일 공개되는데요. 일단 줄거리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우선 윤수라는 인물이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는데 네, 119 상황실입니다. 남편이 피를 너무 많이 흘려요. 빨리 좀 와주세요. 허나 너무 태연한 그녀의 모습에 경찰은 의심을 품고 CSI 봤거든요. 가족부터 조사하더라고요. 또 웃은 거 맞지? 원래 잘 웃는 사람 아닐까요? 이 상황에서 이내 그녀를 용의자로 지목해 수감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그녀를 유심히 지켜보는 이가 있었는데요. 바로 또 다른 수감자 모은. 그녀는 수감자들 사이에서 마녀라 불릴 만큼 묘한 분위기를 풍기는 여자였고 윤수에게 천천히 접근하더니 거래 하나를 제안합니다. 여기서 나가고 싶죠? 당신 누구야? 아니야, 살인마네. 사이코패스. 바로 자신이 거짓 자백을 해줄 테니 모중의 대가, 즉 자백의 대가를 요구하죠. 언니 남편 내가 죽였다고 자백할게요. 이거 당신 믿어야 되는데. 물론 공짜는 아니에요. 언니도 날 위해 해줘야 될 게 있거든요. 참고로 모은이 마녀라 불리는 이유 중 하나는 인간의 심리를 꿰뚫어보는데 도가 텄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따라서 윤수는 모은에게 엄청난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둘의 심리전이 작품의 핵심일 듯 싶습니다. 감독에 따르면 자백의 대가엔 끝없이 던져지는 의문들, 캐릭터들의 내면 갈등이 넘친다고 하는데요. 이와 함께 엔딩 직전까지 수많은 반전이 쏟아진다고 하니 그야말로 미친 몰입감을 선사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린 이 미친 짓을 하게 될 거예요. 다음은 간만에 나오는 한국 SF 기대작 대홍수입니다. 드라마가 아닌 영화로 나올 작품이며 연말 OTT를 통틀어 가장 스케일이 큰 작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더 테러 라이브, PMC 더 벙커의 김병호 감독이 연출을 맡았고 주연으로는 김다미와 박혜수가 나섭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안나와 그녀의 아들 자인의 평범한 하루로 시작하는데, 엄마 시험 보러 가자. 허나 순식간에 이 상황이 뒤집힙니다. 갑작스러운 초대형 홍수로 도시가 통째로 잠기고 둘은 아파트가 고립돼 생존 싸움을 시작하는데요. 여기까지만 보면 단순한 재난 스릴러 같지만 넥플 공무원 박혜수, 아니 특수요원 희조가 투입되면서 장르가 뒤바뀝니다. 무한나 책임이시죠? 일단 헬기가 임시 보호소 가면 거기서 임무 떨어질 거예요. 안나는 인공지능 개발 연구원이었고 자신의 전공을 살려 어떠한 임무에 투입되는데, 즉 사람 대 자연에서 한순간에 인류 구원 프로젝트로 방향이 틀어집니다. 공개된 플롯에 따르면 타임루프물이란 정보가 있기에 아마 과거 혹은 미래로 향해 그쪽 인류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예상되죠. 내가 어떻게 혼자 가요? 그쪽이 새 인류를 만들어야 한답니다. 그쪽밖에 없어요. 대홍수는 본래 극장 개봉을 위해 제작된 영화기에 OTT 영화임에도 화려한 CG, 그리고 재난 블록버스터에 걸맞는 스케일을 보여주는데요. 한 가지 불안한 점이라면 김병호 감독의 전작이 전독실한 점인데, 내가 좋아했던 나만 알고 있는 소설이 현실이 되었다. 하지만 그 이전 필모에선 뛰어난 연출력을 보이기도 했고 전독시도 마냥 단점만 있는 작품은 아니었기에 한 번 더 믿고 봐볼 예정입니다. 대홍수는 12월 19일 공개됩니다. 다음은 생활 밀착형 슈퍼히어로물 캐셔로입니다. 동명의 웹툰 원작을 둔 해당 작품은 평범한 공무원 상웅이 주인공인데,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한 초능력이 주어집니다. 바로 손에 쥔 현금만큼 힘이 세지는 능력이었죠. 문제는 이 능력을 쓸 때마다 돈이 같이 빠져나가 수지 타산이 전혀 맞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그럼에도 히어로 역할을 그만둘 순 없었기에 그는 월급을 탈탈 털어가며 악당들을 상대해 나갑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말에 딱 어울리는 히어로죠. With great power comes great responsibility.
또한 캐셔로앤 상우 외에도 골 때리는 히어로들이 다수 등장하는데 술을 마셔야만 초능력이 발동하는 변호사 히어로 변호인, 섭취한 칼로리만큼 염력을 쓸 수 있는 빵순이 방은미, 이 둘이 대표적인데요. 상홍은 이들과 힘을 합쳐 능력자들을 사냥하는 미스터리 조직 범인회와 맞설 싸울 예정이라고 합니다. 컨셉을 봐서 아시겠지만 작품의 톤은 진지하기보단 코믹, 드라마, 액션이 섞인 하이브리드 장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마냥 가벼운 작품은 아니고 범인회에 가까워질수록 스케일이 점점 커지는 건 물론 이에 맞춰 분위기도 조금씩 무거워질 것이라 합니다. 개인적으로 디플의 무빙 이후 한국형 히어로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느낌인데, 비록 마동석 주연의 12는 호평 속 막을 내렸지만 캐셔로가 그 기대감을 다시 높여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캐셔로는 12월 26일 공개 예정입니다. 이제 디플의 작품으로 넘어가 보죠.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무려 내부자들의 우민호 감독의 신작으로 디플 측에서 기대감이 큰지 벌써 시즌2까지 확정된 드라마인데요. 일단 12월 24일에 시즌1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작품의 배경은 온갖 비리와 경제성장이 동시에 이뤄지던 70년대 대한민국인데, 그 중심에서 현빈이 맡은 백기태가 활약할 것이라 합니다. 그는 부와 권력의 정점까지 올라가겠다는 야망을 지닌 인물로 국가 시스템과 권력 구조를 자신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데요. 물론 동시에 폭력 또한 마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俺はただのビジネスマンだ. 그리고 이런 그를 검사 장건영이 맞서는데, 그는 날카로운 본능과 집요한 집착으로 기태를 끝까지 쫓아간다고 하며 둘이 결국 거대한 사건을 통해 맞부딪히게 되는 과정이 이 작품의 하이라이트라고 합니다. 또한 현빈과 정우성 외에도 진짜 캐스팅이 미친 작품인데요. 조여정, 우도환, 세미 역으로 주목받은 원지한, 그녀와 합을 맞췄던 남수, 아니 노재원, 그리고 정성일까지 이렇게 한 명 한 명 개성 넘치는 이들이 출연합니다. 따라서 연기력 면에선 걱정할 게 없어 보이며 개인적으로 노재원의 연기가 가장 기대되는데요. 요즘 가장 물오른 신스틸러라 생각되기 때문이죠. 타노스 개씨 새끼. 명 남수 남규 내가 그 새끼 고막에 피 나오도록 얘기를 했는데. 여담으로 메이드 인 코리아는 본래 마야원 스피노프로 출발했던 작품인데요. 봉제가 나라 걱정도 다 하고 외국산 나 쉽네. 허나 제작 도중 계획을 얻고 별개의 작품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하며 그 덕에 정치, 검찰, 기업, 언론 등 다양한 요소를 집어넣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마약왕 스피노프에 국한될 경우 마약이란 소재가 너무 강력해 다른 부분이 묻혀 결정한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일본 형사한테 입수한 건데 일본 전역에 메이드 인 코리아란 이름으로 유통되고 있대요. 정리해보자면 메이드 인 코리아는 700억이란 대규모 제작비, 믿고 보는 배우진, 한국만이 선보일 수 있는 시대극이 결합된 작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엔 티빙의 기대작 빌런즈입니다. 제목부터 테토 연기가 진하게 나는 해당 작품은 말 그대로 빌런들의 이야기인데요. 사실 과거에 이미 공개됐어야 할 작품이지만 곽도원의 음주운전 크리가 터지면서 미뤄지다 드디어 올 겨울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빌런즈의 핵심 소재는 초정밀 위조 지폐인데, 이를 노리고 수많은 이가 얽힌다 하며 핵심은 드라마의 제목대로 관련된 모든 이가 빌런이란 점입니다. 메인 등장인물들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천재 범죄 설계자 제이, 썩을 대로 썩은 부패 형사 중혁, 위조 지폐 디자이너 수연, 그리고 전직 국정원 기태까지 이렇게 다양하면서도 개성 넘치는 인물들이 대기 중이죠. 개인적으로 유지태가 맡은 지능형 캐릭은 어떨지가 가장 궁금한데요. 본래 넘사벽 피지컬로 다박살내는 모습이 익숙하기에 영장 있어? 말이 안 통하네요. 과연 어떤 이미지 변신을 준비했을까 기대됩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한테 반말을 하겠습니다. 해봐 이 새끼야. 빌런즈는 12월 18일 공개될 예정이며 조만간 예고편이 뜰 것으로 예상되기에 그때 다시 한번 정리해 전해드리겠습니다.